사마귀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나요? 아마 씹에 구는 은밀한 매복과 번개 같은 사냥, 자신보다 몸집이 더 큰 새조차 잡아먹는 잔혹한 포식자의 이미지가 생각날 겁니다. 긴 낫 모양의 날카로운 앞발을 이용한 사마귀의 사냥 능력은 무자비하고도 살벌한 양육강식의 세계를 표현하기에 최적의 이미지죠. 넷플릭스 영화 길복순의 스핀오프가 이런 사마귀 이미지와 제대로 만났다면 냉혹하고 무시무시한 킬러 주인공이 벌이는 갈등과 폭력, 그로 인한 죽음의 삼중주가 탄생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길복순의 스핀오프라고 주장하는 넷플릭스 영화 사마귀는 이러한 기대를 배신하면서 시청자들을 당혹시킵니다. 제목은 사마귀였지만 실제로는 러브버그로 읽어야 할 정도의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던 거죠. 이 영화를 본 시청자의 실망과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별 5개 만점 중 별 1개를 준 시청자의 댓글에 너무나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길복수님, 다 죽여주세요. 요딴 거 못 만들게. 오리지널의 히트 결과로 제작되는 스핀오프는 2가지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원작의 세계관을 보존하고 새로운 주제와 형식의 변주로 확장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마귀는 타이틀과 주인공 설정만 보면 원작 길복순의 세계관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야기를 보면 궤도에서 한참 이탈한 상태입니다. 세계관은 무의미한 대사로만 반복되고 등장인물들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이번 작품에도 길복순의 제작진이 대거 참여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다운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서사의 핵심은 사마귀라는 닉네임으로 불리는 주인공 한울의 활약과 주변 인물과의 갈등입니다. 전작 길복순에서 MK엔터 대표 차민규가 사망한 이후 청부업계 권력 구조가 붕괴된 상황이 배경입니다. 사마귀는 본래 MK엔터 소속 A급 킬러였으나 퇴사 후 휴가를 갔다가 귀국하던 중에 차민규 대표의 사망 소식을 듣습니다. MK엔터의 새 대표가 된 독고는 사마귀에게 다시 회사로 들어오라고 권유하지만 사마귀는 내심 좋아하는 제이를 곁에 두고자 청부회사 사마귀 컴퍼니를 설립합니다. 하지만 과거 제이와 자신의 대결 결과를 둘러싼 갈등으로 제이와 이별하고 독고의 청부를 받아 근근히 회사를 꾸려갑니다. 제이는 메타 소프트웨어 CEO 벤자민 조의 후원을 받으며 잘 나가지만 결국 독고와 갈등을 빚게 되고 이 갈등은 독고, 사마귀, 제이의 3파전으로 발전합니다. 언뜻 이렇게 요약해 놓으면 느와르 영화의 규칙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인을 향한 사마귀의 애정 행각이 대부분이고 유치한 코미디가 간간히 더해지면서 막장으로 치닫습니다. 시청자들이 실망하고 분노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 영화에서 가장 기대감을 주었던 장면은 양동근이 1인 2역을 하며 쌍둥이 킬러 형제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뭔가 비중 있는 역할을 할 것처럼 보이던 이 쌍둥이 형제는 회사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마귀에게 숙청당하며 실망감을 안깁니다. 게다가 차민규 대표와 사마귀의 대화는 느와르에 어울리지 않는 톤을 보여주며 심상치 않은 기운을 전합니다. 사마귀는 암살자나 킬러가 등장하는 작품에서 비범한 암살 능력을 지닌 인물을 상징합니다. 제대로 된 시나리오였다면 사마귀가 MK엔터의 새로운 대표가 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빌런을 암살하는 과정을 그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사마귀라는 멋진 캐릭터를 갖고도 이야기에 녹이지 못한 채 사슬이 끊어진 상태로 힘겹게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거의 대다수 느와르, 특히 킬러가 주인공인 작품들은 등장인물 간의 관계에 대해 냉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죽이느냐 죽느냐의 변형이고 어설픈 동정이나 사랑은 목숨으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주인공이 로맨스에 빠지는 전개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인생 전부를 올인할 정도의 계기가 있어야 하고 그 과정도 간결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시청자들은 사랑 타령을 보려고 이 영화를 선택한 게 아니니까요. 주인공 사마귀는 풋풋한 청소년 드라마에나 어울릴 법한 사랑놀이에 푹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전체 러닝타임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소모됩니다. 느와르가 선사해야 할 긴장감은 삭제되고 웃기지도 않은 웃음 강요만 남았습니다. 장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랑놀이는 결말의 엉성한 대결로 귀결되며 의문만 남깁니다. 이 영화에서 연출이 시청자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킬러들의 다툼과 그들의 갈등이며 그렇게 된 계기입니다. 정작 가장 많이 보여주는 건 등장인물 간의 별 의미 없는 대화입니다. 플래시백이나 행동 몇 장면이면 충분한 이야기들이 길고 긴 대사로 지루하게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시청자가 상상하고 추론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고 감정의 자발적 참여가 줄어듭니다. 영화에서 굳이 영상을 놔두고 대사로 스토리를 설명하는 건 명백히 연출의 실패입니다. 총기류가 주가되는 서양 킬러물에 비해
국내 킬러물은 근접전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액션의 합과 연출, 편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가 스턴트 없이 직접 액션을 소화하려면 미리 정확한 합에 따른 동작이 중요한데 군데 약속 대련의 티가 나는 부분들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사마귀와 덕고가 격투를 벌이는 장면에서 다음 고난도 돌려차기 장면을 컷 편집 이후 전문 스턴트맨의 촬영 장면으로 바꾸는데 요새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지는 않는데 말이죠. 2002년에 나온 본 아이덴터티만도 못한 액션 연출입니다. 사마귀에 임지완을 기용한 건 그다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임지완의 사마귀는 가볍고 감성적이며 선해 보이거든요. 시나리오의 로맨스 비중이 상당하기에 그 점을 감안해서 임지완을 기용한 것이겠지만 느와르풍의 정석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다면 사마귀 역에는 구교환이나 김성우가 더 잘 어울려 보입니다. 심지어 덕고 역의 조우진이 사마귀를 연기하고 덕고 역은 다른 배우가 맡았어도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돈 많은 양아치 벤자민 조의 연기는 너무 정형적입니다. 나는 나쁜 놈이라고 티를 내며 연기하는데 최근 끝난 에일리언 어스의 보이카발리어 프로디지 최고 경영자처럼 너무 노골적이라 오히려 몰입하기가 어렵네요. 현실적으로 보면 사기꾼이나 범죄자가 나는 나쁜 놈이라고 티내고 다니지 않잖아요? 말은 최소화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빌런이었어야 합니다. 사마귀가 멘토이자 스승인 덕고를 만나러 가서 그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싸우는 장면도 도대체 얘들 왜 이러지 싶더군요. 둘이 그토록 힘들게 싸운 후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배고프니 밥 먹자는 겁니다. 이 결투신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이런 장면들을 보며 과연 우리가 기대한 느와르 범죄 영화가 맞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의문은 덕고와 사마귀의 싸움에 제이가 뛰어드는 3파전에서도 생겨납니다. 덕고는 왜 두 사람과 굳이 싸웠을까요? 직원들도 많은데 말이죠. 영화에서 시청자가 이야기 전개에 대해 자꾸 의문을 갖는다? 그 결과는 이미 뻔한 거죠. 원작의 세계관을 공유한다며 제목을 함축적으로 멋지게 지어놓고 영화의 이야기는 로맨스를 지향하며 액션 연출은 그다지 뛰어나지 않고 각 인물 간 갈등 계기도 명쾌하지 않습니다. 길복순의 스핀오프라고 하기엔 발전된 모습은 거의 안 보이고 대부분 다운그레이드된 상황입니다. 대사에서도 나오지만 모든 것이 엉망이었던 영화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영화의 표현은 되도록 영상으로 해야 하고 그 영상은 텍스트의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곤란합니다. 이 영화의 평점은 3.6점입니다.